교재 337쪽의 66회와 67회의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회에서 65회는 시간관계상 각자가 좀 풀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6회 먼저 이론 문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을 나타내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리고 4번은 이것은 시산표 등식이 되죠. 시산표 등식. 1번과 3번은 식의 표기가 좀 틀렸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자산 증가, 부채 증가이면 건물을 2년간 임대하고 임대 보증금 3천만원 현금으로 받다. 그럼 차변의 현금하고 대변의 임대 보증금 이게 부채가 됩니다. 1번은 자산 증가, 부채 증가가 되네요. 매장의 유리창 교체는 수선비 처리하죠. 비용이 됩니다. 차입금 6천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면 차변의 차입금, 이자 비용 즉 부채 감소와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되면 자산 감소가 되죠. 영업용 차량에 대한 1년간 보험료 100만원 현금 지급이면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해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배열하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죠. 그리고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의 자산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으로 옳은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소용한다면 이것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에는 비품, 상품은 판매용이니까 재고자산입니다.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에 속하죠. 5번. 다음의 자산 계정 과목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비유동 중에서 기타 자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매출채권은 유동 중에서 당좌자산, 단기대여금도 유동이죠. 선거보험료도 유동,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의 기타 자산이 됩니다. 6번. 다음 중 장부 마감 시 차기로 이월할 수 없는 계정, 이월 가능한 건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이월할 수 없는 계정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 선거금은 자산, 선수금, 부채,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익은 비용 계정으로서 즉 손실이죠.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은 유동 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표기가 되죠. 영업 외 비용의 재무상태표. 8번.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 내누리와 매출 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은 매출 내누리와 매출 환입 모두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매출 내누리는 수익에서 마이너스 하죠. 수익에서 마이너스. 환입도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하면서 외상매출금에서 차감됩니다. 매출 내누리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매출 환입도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니까 수익 처리가 아니라 수익에서 마이너스 되게 됩니다.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 모두 수익 처리한다. 수익 처리가 아니고 수익에서 마이너스.
답은 1번이 되겠죠.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여기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의 가중평균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기초상품 5,000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은 매입액에서 운임을 더하면 순매입 26,000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X 했을 때 매출 원가가 2만원 나와야 되죠. 그럼 31,000원에서 2만원이 나오기 위해선 기말상품은 11,000원. 11번 다음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이다. 9월 외상매입금 지급액.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 부채의 감소가 되죠. 금성상에는 100만원에서 기말 10만원이 남았으니까 지급액이 90만원. 하성상에는 80만원에서 20만원 남았으면 지급액은 60만원. 둘을 더하니까 150만원 나오네요.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토지 취득 가액을 구하시오. 취득 대금에다가 취득세는 구입 재비용이니까 원가에 포함하죠.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금하여 보유 비용으로서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답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바들러음 계정 차변에 속하는 내용. 바들러음 계정 차변은 바들러음이라는 자산의 증가로서 바들러음을 수취했을 때죠. 그 외에는 대금 회수하거나 배서 양도하거나 어미 부도 발생하면 모두 바들러음이 감소하니까 대변 과목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의한 자본금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은 230만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이익은 50만원 되니까 그럼 230만원에서 순이익이 50만원 발생했고 기말자본이 530만원이 되려면 그러면 추가로 더 출자한 금액은 나머지 차이 250만원이 되겠죠. 다음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 계상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2015년 1월 1일에 건물을 500만원에 구입을 했고 2016년 12월 31일 건설 중인 자산이 500만원 있는데 완성 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그럼 이것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액법으로 10년이라면 500만원을 10년으로 나누어 주니까 매년 50만원씩 일정한 금액으로 상각이 적용이 되죠. 다음은 실기 문제. 이는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 보겠습니다. 교재 내용으로는 340쪽의 문제 1번 청남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입력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회사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회사 등록에서 잘못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번호 220217856 대표자 김행복 주소가 다르죠. 개업년 월일 2014년 1월 1일 주소는 서울 마포대로 건물 번호는 108 업태 도매 종목이 장난감 완구 관할 세무서
마포세무서.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됐고요. 문제 2번. 다음은 청남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매출액, 매출원가. 그럼 이건 맞죠?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틀린다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까지 맞고요. 영업이익까지 38479. 자, 여기에서 판매관리비에 급여, 복리후생비가 틀리네요. 410만원. 그리고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이 빠졌나요? 세금과 공과금 금액이 40만원.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맞았고,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자비익, 영업외비용에 이자비용 기부금이 들렸죠. 120만원. 이렇게 해서 맞추었고요. 다음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신규 거래처 남서 상사를 거래처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코드번호 3002 남서 상사, 유형은 동시, 사업자번호 21502-12344, 대표자 성명 김남석, 업태 도소매, 종목 장난감 완구, 주소 경기도, 양화로 100.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 주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우편번호 검색이 되질 않으면 바로 직접 여기를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2번. 청남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그럼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가서 외상매출금, 영동상사, 부강상사, 대한상사가 220이죠. 다음은 외상매입금, 동래의류 160만원, 대일무역 640만원, 1월 상사는 300만원이 맞죠. 문제 4번. 일반점표 입력입니다. 먼저 7월 31일 영업사원의 급여 18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다음 급여 대장과 같이 차감하여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차변에는 급여
801 급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여 금액은 180만원. 대변에는 예수금은 15만 5천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164만 5천원. 다음은 8월 12일, 8월로 들어갔어요. 12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상사 발행 약소금 8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입하다. 할인했으면 대변에 받을 놈. 거래처는 경기상사. 금액은 800만원. 차변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50만원, 나머지는 당좌예금 750만원. 8월 15일 미래조명에 상품 내입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 60만원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에서 지급되었다. 지급보험 대금을 갚은 거죠. 차변의 지급보험. 거래처는 미래조명 60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60만원. 9월 30일. 9월 30일이죠. 9월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30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포구청에 영업 관련 공과금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과금이면 세금과 공과금을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80만원. 다음은 10월 2일. 자, 10월 거래는 여러 건이죠. 10월 해서 먼저 2일. 문구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의 서현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맡긴 것이니까 임차보증금으로 합니다. 출금전표에 임차보증금. 여기는 거래처를 제시해줬죠. 서현빌딩. 금액은 1000만원. 다음은 10일. 회사의 건물 취득시 취득 원가 2천만원과 취득시 50만원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전액 현금 지급하였다. 취득세와 취득시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출금전표에 건물. 금액은 모두 2080만원. 다음은 10월 31일. 한진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 일부 500만원을 보통 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 상환하라.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한진상사.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500만원. 다음은 12월 15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 현금 1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라. 이건 기부금이죠. 그래서 출금전표에 기부금 10만원. 다음은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정정은 해당 일자로 바로 전표를 찾아갑니다.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원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1000만원을 차입하면서 6개월 뒤 상환이면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고 선이자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면 보통예금은 980만원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2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변에 이자 비용 20만원 이렇게 잡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 수정해 주시고 과목을 그리고 보통예금이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고 이자 비용을 20만원 잡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정사항 9월 1일 은하왕구에 지급한 외상 매입대금 300만원은 당좌 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었어. 그럼 이 과목을 보통예금으로만 수정하면 되겠죠. 문제 6번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은 12월 31일자 정표에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원 정리하다. 그럼 차변에 자본금 50만원 대변에 인출금 50만원 2번 결산일 현재 12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10만원 미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차변에는 임차료 영업부니까 819 임차료죠. 금액은 1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대손 충당금 자, 요것은 시산표를 조회했어요. 결산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자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의 1% 그러면 41만 3,100원 설정해야 하고 받을 어음 여기에 1% 13만 6천원을 설정해야 하는데 6만 5천원이 있으니까 7만 1천원 추가 설정이죠. 이거 메모합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41만 3,100원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7만 1천원 추가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금액은 48만 4,10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41만 3,100원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7만 1천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시산표를 다시 열어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 잔액의 1%로 맞추어지고요. 받을 어음 잔액의 역시 1%로 이 잔액이 맞추어지면 수정 통계가 올바르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전표 입력에서 이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의 금액이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본인이 입력한 금액에 의한 이 잔액을 기준으로 1%가 맞는지를 보고 채점을 하는 기준이니까 이 금액은 본인 금액에 맞추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30만원 계상하다.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30만원
자,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은 끝이 났고요. 다음은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메뉴에 입력하시오. 6월 말 현재 유동부채합계는 재무상태표를 꼭 결산 기준이 아닌 회계기간 중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하여 유동부채합계 단기죠. 6월 30일 기준 120-896-000 2번 10월 말 현재 턴턴완구의 받을러음 잔액. 그럼 여기는 거래처 원장 10월 말 현재니까 10월 31일에서 10월 31일 과목은 받을러음, 거래처는 턴턴완구. 보면 잔액은 300만원이라고 알 수 있죠.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 장부가액이라는 말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역시 이것도 합계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에서 바로 보면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6월 현재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500에 감가상각이 150만원 됐습니다. 장부가액은 35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답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회 풀이를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67회 기출문제 이론 시험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주요부로만 짝지어진 것은? 주요부는 모든 거래 내용이 기록되는 장부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그리고 분계장 대신 전표 이런 장부가 주요부죠. 2번. 다음 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이라는 말은 현금이 지출되어 나갔으니까 부족한 것이죠. 회계기간 중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함을 발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3번. 가나다라에 들어갈 용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준이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단위의 경영성과가 됩니다. 다음은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기초자본은 10만원 에서 당기순이익이 만원이 발생하면 기말자본은 11만원이 되겠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니까 자산은 20만원. 다음 5번. 다음의 계정 중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선급비용은 자산으로서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죠. 다음 6번. 아래 내용의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여기에서 비유동은 외상매입금 유동이고 예수금 유동,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비유동이죠. 선수금 유동입니다. 다음은 7번. 재고자산의 수량결정 방법으로 맞는 것은? 수량결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이런 것들은 모두 단가의 결정 방법이죠. 단가 결정법. 가나다라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유동은 유형, 무형, 투자자산부터 먼저 들어가야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좌, 재고, 투자, 유형
가는 당좌. 나가 틀렸죠? 가는 당좌, 나는 재고자산. 맞네요. 다는 투자자산이죠. 다음은 다가 틀렸고 라도 틀렸죠. 다음은 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자본을 구할 경우 기초의 자산에서 기초의 부채를 빼면 기초의 자본은 40만원인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니까 손실이 20만원 나왔어요. 손실이 20만원. 그럼 기초 자본 40만원에서 손실을 20만원 빼면 기말 자본은 20만원이 남죠. 9번의 답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중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 금액을 계산하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으로서 일단 차변에 정기 2월 60만원 전기 2월 애눌이 일어나면 감소하죠. 15만원 기말 잔액은 차기 2월 80만원 대손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되죠. 대손 10만원 환입되면 환입도 마이너스 25만원 외상 매출하면 증가 150만원 그럼 회수한 금액은 차변합계 210만원에서 대변합계 130만원을 빼고 나면 차이 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나요? 80만원. 유형 자산을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할 때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죠. 미상각 잔액은 정율법일 때 계산하는 기초금액이 됩니다. 12번. 휴대폰 대리점인 광성상점의 아래와 같은 거래 가나의 대변 계정 과목. 휴대폰을 10대 외상으로 구입하면 판매용 휴대폰, 1대는 외상 매입금, 직원용 휴대폰이면 미지급금이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는 미지급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 전화요금 줄이면 이익이 증가하죠. 자본금을 인출하는 것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습니다. 추가 출자 관계없고 이자를 줄이면 이건 영업 외비용이 감소하니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4번.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거래처와 자사 제품의 판매 계약 체결, 계약은 아직 거래 성립으로 보지 않죠. 보관 중이던 상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발생된 월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다음 달분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면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계산이 되죠. 15번. 다음은 차량 처분 관련 자료이다. 차량의 처분 가액이 얼마냐? 취득 가액이 3,500에 감가상각이 2,100이 되었으면 현 장부 가액은 1,40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900만원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장부 가액이 원가고 그죠? 원가 1,400에 900의 손실을 봤으면 처분 금액은 500만원이 되겠네요. 다음은 실기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변경해서 467 교재로는 348쪽입니다. 다음은 창민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검토, 누락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회사 등록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사업자 번호 10625-12340 대표자 김창민. 다음은 주소가 다르죠. 서울 이태원로 29 건물 번호는 띄워줍니다. 다음은 업태는 도소매 전 컴퓨터 및 주변 장치. 됐고, 관할 세무서는 용산 세무서죠. 성동이 아니고 용산 세무서.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다음은 창민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수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일단 정기분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변 쪽 현금부터 조회를 해보면 지금 현재 대차 차익이 발생해 있는 상태이죠. 현금 13372, 당좌예금 2040,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24만 5천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럼,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거금. 미수금이 100만원이죠. 수정해 주시고. 다음은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됐고요. 대변 외상매입금, 지급금, 미지급금, 애수금이 빠져있죠. 대변에 애수금 55만 5천원. 해서 일치시켰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정기분 채권 채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로 들어갑니다. 먼저 외상매출금 하늘컴퓨터 제1테크노가 700만원이죠. 제1상사. 다음은 미지급금 한일상사 주원문구가 158만원, 용산문구 200만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3번. 청민 상사는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휴대폰 사용요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판매관리비, 통신비 계정에 등록하라. 계정과목 조교 등록에 가서 통신비죠. 판매관리비를 찾아갑니다. 왼쪽의 계정체계에서 판매관리비의 통신비 대체조교 3번에 영업 담당자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다음은 문제 4.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 먼저 8월 4일 날짜를 주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8월 4일 매출거래처 직원 접대용으로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는 접대비 금액은 8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여기는 카드사가 BC카드죠. BC카드. 8월 28일 은하왕구의 외상매입금 300만원을 기일 전에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일에 지급함에 있어 당점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두었다. 그럼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거래처 은하왕구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300만원, 다음은 9월입니다. 9월 1일 중고나라에서 완구 운반용 트럭을 11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무이자 할부 10개월 조건에 지급하기로 하다. 트럭 구입 시 취득 시에 150만원 현금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에는 트럭을 사왔을 때 차량 운반구가 증가하는데 차량 운반구는 재비용을 포함하죠. 12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중고나라 1100만원하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 150만원. 취득시에는 현금 지급을 했죠. 9월 12일 거래처 금성상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00만원과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럼 차변에는 현금 105만원, 대변에 단기대여금은 거래처가 금성상사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5만원. 다음은 9월 26일 신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통일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 25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833번입니다. 금액은 25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25만원. 9월 30일 하나갈비에서 영업부 직원 회식 후 식사대 20만원을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다. 그럼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800번 됩니다. 금액은 2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용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하나카드로 표기해야죠. 하나카드. 다음은 10월 8일. 10월 8일 기송산업에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자기압수표로 받다. 자기압수표면 현금이죠. 입금전표에서 선수금. 거래처는 기송산업. 금액은 500만원. 12월 31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12개월 임차료 25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했다. 12월분이죠. 12월분 지급했으면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 금액은 25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25만원. 다음은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 추가 입력하시오.
오류 수정은 해당 일자의 전표를 바로 찾아갑니다. 지출된 30만원은 직원 회식비가 아니라 직원 회식비로 복리후생비 처리했는데 거래처 접대용 회식비라면 접대비가 된다 이거죠. 접대비 바꿔주시고 11월 16일 상품 매출 거래에서 상품 대금이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현금 50만원 그리고 자기압수표 30만원 그러면 전부 다가 현금으로 들어온 게 되니까 해당 라인만 먼저 삭제해 주고요. 모두를 다 현금으로 80만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현금 80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80만원. 아니면 위에 현금도 지워버리고 입금 전표에서 상품 매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음은 문제 6번.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 정리 사항은 12월 31일자. 12월분 영업부서 직원급여 200만원을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면 차변에는 급여 800번대 급여입니다. 금액은 25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250만원. 이게 지급 기일이 경과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 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원래 지급 기일이 다음 달 5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지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등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10만원, 비품 감가상각비는 40만원.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합쳐서 한꺼번에 50만원 처리를 해주시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먼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원, 역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원. 결산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금, 이자 비용 중에서 내년 노분이 있다면 차변에는 선급 비용 금액은 43만원, 대변에는 이자 비용 43만원. 다음은 기말 시산표상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도필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로 판명되었다. 그 위에서 이 전표 결산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열어서 가수금 잔액을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가수금 잔액이 60만원으로 확인이 되죠. 이것이 외상매출금 회수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차변에는 가수금 60만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여기는 거래처가 들어가야죠. 도필상사 60만원.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입력하시오. 3월에 발행한 당좌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이는 계정별 원장에 당좌예금 계정을 보면 되겠죠. 3월 1일에서 3월 31일 당좌예금. 수표 발행이면 당좌예금의 감소죠. 감소 대변입니다. 500만원. 상반기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 상품 매출액을 월별로 비교해 보는 것은 총계정 원장. 각 과목에 대한 월별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은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월비월해서 상반기니까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과목은 상품 매출. 자, 1월부터 6월까지 금액이 제일 많은 달. 3월에 5,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3월 중 상품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 번호와 금액은 거래처 원장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를 해보면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외상 매출금의 증가를 의미하죠. 단기에 발생한 차변 금액 중에 제일 큰 곳은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상사 3010의 가가상사 금액은 1540만원. 전월 2월 된 거 무시하고 3월 중에 발생한 금액만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66회와 67회의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